지난 주 금요일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많은 분들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하셨을 텐데요. 오늘 한번 지난주 금요일 상황을 한번 리뷰해보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를 프리뷰해보고 특정 종목을 살펴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맷이 약간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자, 차트 보시죠. 다우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2.59%,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더 많이 올랐습니다. 2.87%, 거의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도 2.46%나 올랐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주간 상승률이거든요. 다우 지수 한 주간 거의 6%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4% 가까이. 나스닥은 빅테크주들 실적 악화 때문에 좀 많이 중간에 빠졌었기 때문에 2.24% 정도만 상승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봐야 되겠지만 뉴욕 증시가 뭐 경천 동지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월간으로도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장을 마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차트 한번 보시면 요거는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들고 온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 보니까 각 월별이에요. 2020년 2월부터 지금 10월까지인데 재밌는 게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 몇 개 종목, 그러니까 몇 퍼센트 종목이나 올랐는가. S&P 500 지수는 500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500개 종목 중에서 S&P 500 지수가 상승할 때 무려 92% 종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락할 때는 보십시오. 69% 종목이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초록색으로는 제일 높죠. 맞죠? 맨 끝에 제일 높죠. 지금 현재 10월이. 그 말은 지수 전체가 올라갈 때 시장 전체 온기가 동시에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할 때는 특정 종목이 주가를 잡아 빼고 상승할 때는 대부분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간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는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하락하기보다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특정 종목 하나가,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애플이 많이 그런 어떤 주도력을 가졌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동시에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은 대장주 애플이 애플했다. 이렇게 제목 제가 달아봤는데요. 와, 보십시오. 여기 검은색이 S&P 500 지수 흐름이고요. 지금 닷새간입니다. 지난 한 주, 일주일 내내 지수 흐름인데요. S&P 500 지수는 중간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금요일에 굉장히 강했죠. 근데 그 지점에 하늘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애플 주가거든요. 애플이 하루 만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S&P 500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거죠. 애플을 하면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 주가가, 이 무거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7.56%나 급등했다라는 거죠. 팬데믹 시작됐던 2020년 4월 이후 하루 상승폭으로는 최대 상승폭이고요. 이로 인해서 애플은 미국 빅테크 빅세븐주, 그러니까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넷플릭스 뭐 등등 있겠죠. 7개 종목. 7개 가장 큰 빅테크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S&P 500 지수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사실 애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건 목요일 날 애플 실적 발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애플 다웠다. 다만 애플조차도 경기 침체의 그 역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애플도 경기 침체 우려는 남아있다. 다만 애플다운 실적을 내줬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었는데요. 월가도 비슷한 또 평가들을 했습니다. 뭐 저랑 뭐 거의 의견이 비슷한데요. 모건스탠리 월가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줬다. 애플이. 그래서 애플 생태계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좋은 평가였죠. JP모건 거시경제 악화와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성장하고 마진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당한 실적 안정성을 보여줬다. 이 평가 좋아요. 웰스파고도 좋습니다. 빅테크주들이 대규모 실적 학살, 이거 학살에 비교했어요. 홀로코스트에 비교했어요. 다들 뭐 빅테크주가 죽어나갔으니까 대규모 실적 학살 중에도 홀로 빛이 났다. 애플 주가는. 그래서 애플이
지금 혼란스러운 증시에서 유일한 피난처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애플 주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애플의 모든 매기가 쏠리면서 7.56%나 상승했다는 거죠. 뭐 인텔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인텔도 실적도 뭐 쏘쏘 이상이었고 특히나 뭐 비용 절감 부분들 또 투자 줄이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평들이 좀 있으면서 애플 주가가 시장 전체를 견인했고 인텔이 뒤에서 좀 도와줬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 또 상승하는데 힘을 보탰던 부분들도 있어요. 이 차트 보시면 위쪽은 지금 닷새간이죠. 예, 지난 일주일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차트고요. 아래는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금요일에 사실은 장 시작하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엔 좀 네거티브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애플에 대한 호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반등하니까 금리가 다시 하락하고 달러 가치도 다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에 4.027%까지 상승했다가 종가에는 뭐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 7.1bp 올라서 4.01, 4% 턱걸이 했거든요.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세를 탔다. 달러 인덱스도 장중에 111이 넘어가면서 야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달러가? 그러다가 종가에는 110.67로 약간 소폭 상승하고 끝이 났다는 거죠. 결국 금리와 달러 가격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시장의 증시에 불리하게 돌아가다가 장 후반에는 제자리를 찾고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생고라니님, 수피아님 계속 인사 주시는데 제가 혼자여서 막 타이핑까지 하고 할 여유가 별로 없어서 구두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접속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에 나왔던 또 하나의 네거티브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나왔거든요. 미국 개인 소비 지출과 소득 지표가 나왔어요. PCE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부수 지표로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사용하는 게 뭐다? 이 근원 PCE 물가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요. 9월에 PCE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올랐고요. 이게 8월에는 이게 숫자가 오타네요. 6.25가 아니고요. 이 5를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쳤어야 되는데 6.2% 8월하고 똑같았어요. 8월도 6.2, 9월도 PCE 물가는 6.2. 근데 문제는 근원 PCE 물가, 연준이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로 쓰는 변동성이 큰 부분을 뺀 근원 PCE 물가는 5.1% 올랐거든요. 이게 8월에 4.9 올랐으니까 8월보다 높아졌어요. 전월 대비해서도 0.5% 상승해서 8월하고 똑같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차트는 underlying inflation은 accelerate 됐다. 더 빨라졌다는 거죠. 5.1로 표시된 부분은 전월보다 근원 PCE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야 연준이 피봇을 할 텐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11월부터 논의해서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 그 지표 자체는 여전히 밑으로 내려갈 조짐을 보이지 않네. 시장은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여전히 월간은 75bp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82.2%가 75bp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12월 FOMC 전망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12월 전망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서 월가 이슈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시장은 악재들이 좀 있었다. 금리가 나중에는 빠졌지만 좀 올라갔고 달러 가치도 나중에 좀 빠졌지만 장 초반에 올라갔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조짐이 안 보였지만 그나마 애플과 인텔이 거의 멱살을 잡고 하드 캐리 하듯이 금요일날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 이슈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주간 전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는 풀려났다. 머스크가 지난 28일 트위터를 공식 인수한 이후에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옆에 지금 약간 그래픽 작업을 한 건데요. 이 새가
파란색 새는 트위터를 상징하는 그 로고잖아요. 그래서 새가 풀려났다는 말은 이제 우리 트위터가 자유로워졌다라고 머스크가 얘기한 거고요. 자유로워진 새가 날라와서 머스크 품 안에 안긴 거죠. 이제 머스크가 새 주인이 된 겁니다. 자, 머스크가 이걸 인수하려고 X홀딩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자회사가 트위터하고 합병한 이후에 트위터 지분 전량을 보유하는 형태로 지금 지분 구조를 짰고요. 자, 약속했던 게 뭐였나요? 트위터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게 처음에 약속이었고요. 예상대로 트위터하고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 8일 날 상장 폐지되고요. 일단 이제 주식시장에서 트위터를 더 이상 주식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다만 몇 년 후에 다시 상장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뭐 이번에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수한 이후에 정상화 작업을 하고 상장 폐지했던 종목을 3년 5년 내에 다시 재상장하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요. 뭐 실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장 폐지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트위터를 제대로 본 궤도에 안착한다면 인수하면서 들었던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상장을 시키는 건 분명할 겁니다. 다만 시기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 인수 작업 직전에 아그왈라 전 CEO를 비롯한 CFO, CLO 등등 트위터의 고위 인사들을 모조리 해고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위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지분도 자기가 100%. 상장 폐지시키고 나면 외부 주주도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도 없고 기존의 고위 임원들 다 잘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텐츠 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이 컨텐츠 관리위원회는 뭐냐면 본인이 얘기했던 가짜 계정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래서 자기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헛소리 좀 했다고 또 의회 난동을 야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계정을 영구 퇴출시켜 버렸잖아요. 이것들을 다시 부활시켜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반겼죠. 이제 머스크 같은 정상적인 사람 품으로 트위터가 갔구나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엄청 반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인도 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좀 냈어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하는 방식을 어떤 정책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GM 같은 경우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업체 중 하나는 이런 트럼프의 방침에 반발해서 트위터에 하고 있던 광고를 일단 잠정 중단하기로 조치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방송에 소개해드렸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 내가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 테니 광고주들 우리 트위터 떠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요. GM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다른 업체들이 얼마나 동조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그럼 어떤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지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11월 2일 날 열리는 FOMC 회의. 결국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거고요. 페드워치 기준으로 82.2%가 75bp 인상을 유력하게 지금 점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관건은 12월 전망인데요.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12월에 75bp 금리 올릴 거라는 확률 전망이 43% 정도 되고요. 50bp 올릴 거라는 전망이 48%. 50bp 올릴 거란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 75bp 두 가지 전망이 비등비등한 겁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지지난주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2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전망이 굉장히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월에 75bp 전망이 이렇게 높다는 건 아직까지는 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가도 여전히 높게 나오고 지표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2일 날 열리는 FOMC 회의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파월의 입에 시장 방향이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퀸시 크로스비 그 LPL 파이낸셜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번에는 완화 신호가 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다만 과거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면 시장이 랠리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중단을 하지 않고 속도만 조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랠리를 보일지는 조금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연준이 이번 FOMC 직후에는 기자회견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신호를 보낼 건 확실시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패트릭 펠프레이라고요. 크레딧 스위스 선임 전략가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도 속도 조절에 대한 힌트를 안 줄 수 있다. 시장은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 연준이 이번 FOMC에서도 속도 조절 힌트를 안 준다면 시장은 굉장히 실망하겠죠. 주가가 훅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펠프레이 전문 전략가가 얘기한 건 지금 현재 인플레 지표를 보면 연준이 계속 인플레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벌써부터 속도 조절 힌트를 줄 수 있겠냐라는 거고요. 속도 조절 힌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미국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다시 반등할까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사실은 옆에 아래 차트 보시면 이게 지난달 내용이거든요. 그 9월 고용 지표를 보면 비농업 신규 취업자가 26만 3천 명밖에 안 늘어서 8월에 31만 5천 명보다 훨씬 줄었거든요. 자, 그러면 고용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니 하면서 시장은 호조를 보였어야 되는데 실업률이 오히려 뚝 빠졌었어요. 실업률이 3.5% 기록하면서 8월에 3.6보다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그건 그 노동시장 참가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오히려 더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야 이거 고용 경기가 계속 좋잖아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면서 사실은 시장을 악재로 받아들였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실업률이 다시 떨어질지를 실업률이 다시 올라갈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월가 전망치 보면 10월에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전망이 20만 명이거든요. 8월에 31만 5천, 9월에 26만 3천보다 훨씬 줄어드니까 이대로라면 고용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걸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건 시장은 또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월가 전망은 실업률 3.6%로 9월보다 0.1%포인트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대로 나온다면 취업자 수도 조금 줄어들고 증가율도 줄어들고 실업률도 조금 올라간다면 시장은 고용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지표가 이렇게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G5님이 으악 인플레 멈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플레 좀 멈춰야 됩니다. 확실히 예. 인플레 멈추기 전에 일단 고용 지표라도 고용 시장도 조금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이번 주 금요일에 확인해야만 그 이후에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